자, 얘들아, 안녕. 우리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강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조선의 통치제도 정비입니다. 일단은 조선에 왕이 있었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윤중, 임명선. 왕이 있었단 말이야. 그 왕 옆에 가까이 있었던 최고의 권력기구는 뭐가 있었지? 의정부. 아주 좋아요. 의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의정부가 있었고, 의정부가 또 행정기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6가지의 부서가 있었어. 근데 우리가 요거를 뭐라 불렀다? 육조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조, 고려 때랑도 똑같아. 그리고 우리 발해 때는 충인의 지혜신이라는 유교적 덕목을 사용한 유교적 명칭을 붙였었는데, 이게 뭐였었지? 첫 번째 부서부터 일단은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인사과. 그렇죠. 2조였어요. 그리고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호주머니. 그렇죠. 호주머니, 호조. 그리고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기구는 교조. 그렇죠. 예의를 갖추다라고 해가지고 예조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나라의 병사, 군사를 담당하는 기구는? 군조. 병조. 왜 그래? 그리고 나라의 이제 사법부. 업조. 조금 비슷해. 형벌을 내리는 그렇죠. 형조. 사법제. 그리고 건축. 그렇죠. 공조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영화가 나왔죠. 재밌게 봤습니다. 다니엘님 최고. 자, 그리고 왕 밑에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 왕명 출납기구로 있었던 거. 이을승자를 쓴다 그랬었어. 이을승자. 왕명을 잇는다. 승정원이었죠. 승정원이 담당하는 게 뭐라고? 네, 왕명 출납 기구이다. 왕명 출납 기구이다. 네, 여기 밑에가 시민단체라고? 요거 밑에가 시민단체라고? 글쎄. 자, 그리고 요거는 원래 사법은 얘들아 어디서 해? 요거 이제 다 외웠지. 2조는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그 인사과라 그랬었지. 호조는 나라의 재정. 예조는 예의가 뭔데? 안녕. 다른 나라 사신 왔는데 어이 히사시부리 이럴 거야? 아니잖아. 뭐라 그래? 그렇지. 외교. 자, 병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사, 형조는 사법, 공조는 토목 건축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 형조에서 이미 사법을 관리하고 있잖아. 근데 요 친구는 조금 달라. 특별한 사법기구야. 뭐라고? 특별한 사법기구라고. 알겠지? 특별한 사법기구. 뭐냐면 나라에 큰 중죄를 지은 죄인을 처벌하는 데야. 저놈을 당장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놈이 왕님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전하 이놈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왕께서 뭐라 그래? 금마는 부관참시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금마는 부관참시에 처한다. 의금부죠.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처음 들어? 의금부가 있었었다. 네, 저번 시간에 이미 수업을 했었던 단원이었죠. 네, 의금부 특별사법기구다. 아시겠죠? 자, 시민단체가 아니야. 이제 시민단체 그만해. 자, 그리고 여기는 요 세 부서는 우리가 3사라고도 부르는데 3사는 무슨 기구냐? 언론기구예요. 혹시 이 언론기구랑 헷갈리는 거 아닐까? 아니야? 언론기구 3사가 있다. 이 3사는 고려의 3사랑은 달라요. 고려의 3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3사지만 이 조선의 3사는 언론기구로 이제 나중 가가지고 온건파 신진 4대부로 이루어져 있었던 사림 세력들이 이 위주로 등용이 된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헌부가 있었어요. 사헌부는 무슨 기구였다? 지금으로 치면은 검찰기구야. 검찰이 뭐해? 검찰 박스 뭔지 알지? 들고 가가지고 막 다 담잖아.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야. 뭐 하는 기구라고?
그렇죠. 관리, 비리, 감찰.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다. 자, 그리고 우리 막 간사한 사람들 있잖아.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아이유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유진쌤 진짜 개별로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 간사하지. 근데 이 간사를 뒤집어봐. 그럼 뭐가 돼요? 사관. 그렇지. 그래서 간사하지 아니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간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관원에서는 어떻게 해? 왕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한테 직언을 하는 기구다. 뭐 하는 기구다? 왕한테 직원. 네, 왕에게 직언을 한다. 왕에게 직언. 직설적이게 얘기한다는 거야. 말씀 언자.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우리 정말 무서운 수양대군 세조가 뭘 없앴어? 뭘 없앴었지?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을 어디에서 편찬했지? 집현전을 편찬했어. 집현전에서 이제 똑똑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편찬을 했던 거잖아. 새로 만들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의 세조는, 수양대군 세조는 이 똑똑한 신하들이 자꾸 유교적 덕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어린 자기의 조카인 단종을 죽였냐고 난리네? 안 되겠다. 집현전을 폐지시키자. 라고 했었던 거야. 그치?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했었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제 집현전이 아예 없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들의 세조 다음에 우리들의 성종께서는 제2의 집현전이 되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홍문관입니다. 뭐라고요? 네. 제2의 집현전이 되고요. 왕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왕의 자문기구. 자, 그리고 요거는 여기 밑에 더 안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썼어요. 그 외에도 이제 좀 시험에서 나올 법한 거 한성부가 있었고요. 한성부가 뭐예요? 우리 조선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한성. 네, 여기 한양에 있는 성을 한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가 한양이야. 조선의 수도란 말이야. 그치?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가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했다는 건 알고 있지? 얘기했었지, 선생님이. 여기 한성에 치안을 담당하는 거야. 수도 근처 한성에 치안을 담당한다. 치안을 담당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요거 춘추, 김춘추가 아니라 춘추관이라고 있어요. 이 춘추관은 뭐 하는 데일까요? 왕실 도서관이랑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역사서를 편찬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네, 역사서를 편찬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마지막은 어딜까요?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었었던 수도에 있었던? 그렇죠. 성균관까지. 여기 빠르게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나오세요? 자, 다 필기 마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일단은 조선이란 나라. 조선에서는 이 조선 팔도에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냔 말이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조선이라는 나라 이 한반도를 총 8도로 나눴어. 그래서 어떤 도로 나눴냐. 자, 여기 무슨 도계예요? 평안도. 여기는 평안도. 이쪽 밑에 평안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선생님이 지도 혹시 줄 건데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아. 평안도 밑에 황해도가 있어요. 네, 황해도가 있고, 여기 황해, 바다, 황해도가 있고, 그리고 이쪽은? 경기도.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저 이거 구글에서 봤어요. 그렇구나. 구글에서 봤구나. 수도 근처라 그래서 경기도라고 하고 있어. 여기는, 여기, 블라디보스톡 있는 연해주랑 맞닿아 있는 여기를 뭐라 그래? 땡땡 북도라 그러잖아. 한경도.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한경도라고 해.
들어봤지? 자, 그러면 이쪽은요? 잠시만.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이상하게 그렸는데 여기 강원도 맞아요. 조금 더 위로 그렸었는데 미안. 강원도. 그리고 이쪽은 충청도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전라도. 여기는 마지막 하나 지금 없는 게 있잖아. 경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경상도. 그래서 조선을 1, 2, 3, 4, 5, 6, 7, 8 조선을 8 잘못 그린 거예요. 자, 8도로 나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선을 몇 도로 나눴다? 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전국 8도 안에 부, 목, 군, 현을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다가는 관리를 파견했는데 높은 관리를 파견했어. 그게 바로 수령이야. 주령 아니야. 수령을 파견했었다. 수령을 파견했었다. 전국을 8도로 나눈 다음에 이 8도에는 이제 도지사 같은 거야. 일종의 도지사. 관찰사를 파견했고 그리고 부목구현으로 자그마하게 나눠놓은 거야. 시의원처럼. 알겠지? 나눠놓은 다음에 수령을 파견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아, 크게는 도지사, 관찰사가 있었고 부목구현에 수령을 파견했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조선에서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함경도에서 나고 자랐어. 그러면 이 함경도 지방의 수령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연고가 있으면은 나는 여기에서, 왜냐면 여기에 특혜를 줄 수도 있고 잘 사는 집안 사람들도 알고 있으니까 더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비리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함경도에서 나고 자랐다면은 관리가 됐을 때는 충청도나 경기도나 황해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괜찮지? 이렇게 되면 진짜 비리가 없을 것 같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 그러면 수령이 난생 생판 처음 가는 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수령이 남생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 평생을 함경도에서 살았어. 여기 함경 북도에서 살았어. 추워. 근데 갑자기 경상도 경주 쪽에 가게 되니까 너무 좀 덥기도 하고 여기 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잘 몰라. 그리고 그치? 산악지대 살다가 지금 바다 근처 나오니까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수령은 지금 이 지방이 처음이야. 그래서 이 수령을 보좌하기 위한 하급 관리가 있었어. 지방의 하급 관리를 우리가 향리라고 해. 그냥 외울 때는 이 향 하면은 향촌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향촌 관리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되겠다. 아시겠죠? 뭐라고? 네, 향촌관리, 향리가 있었다. 향리는 수령님한테 수령님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왜냐면 이 향리는 이 지방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알잖아. 여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령한테 직접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고 보좌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냐?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평생을 함경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야. 잘 몰라. 근데 이 잘 모르는 걸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 민준이가 여기 경상도에서 평생을 나고 자란 지방관리 향리야. 근데 선생님이 딱 여기 경상도로 파견이 왔어. 파견 딱 왔는데 딱 와가지고 여기는요 이 이간의 집이 그렇게 잘 살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가 집에서는 아주 그냥 세금을 한 3배로 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원이네 집에 가가지고 엄청 세금을 내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주원이 입장에서는 어떨까? 뭘 어때? 어떻게는 싫잖아. 이렇게 비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향촌 마을에서 오래된 지방의 선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양반들. 이 지방에 있는 지방 양반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이분들이 스스로의 이제 자치기구처럼 유향수라는 것을 만들어요.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유향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향수에서는 뭐하냐? 이 비리,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야. 향리가 이상한 짓 안 하나? 향리가 수령한테 헛소리 하지 않나?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아, 유향수는 향리를 감찰하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또한 향리는 이 수령께서는 연고가 없는 지방에 와가지고 잘 모를 테니 잘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정말 민준이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 조선 팔도에 과연 이 넓은 땅에 정말 말밖에 없었을까? 근데 말밖에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마패 있잖아요. 마패는 역참에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게 마패란 말이야. 근데 이게 1마패, 2마패, 3마패, 4마패, 5마패, 6마패, 7마패, 8마패, 9마패, 10마패까지 있어. 마패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어. 근데 여기에 말이 이렇게 히힝 그려져 있단 말이야. 낙탄가요?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요. 뭐야 이걸 지금 진짜 보이는데요. 네, 말이에요. 사례가 왜 생겨요? 아니야, 4개야, 요거까지. 저 꼬리 아닌가요? 자, 이렇게 4개. 자, 근데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한 마리, 2마리 이렇게 겹쳐 있는 거야. 3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3마리가 있으면 3마패야. 즉 역참에서 말을 3번이나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엄청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왕께서는 10마패도 있었고 왕께서는 계속 말을 갈아탈 수 있게 관리에 따라 가지고 이런 마패가 지급이 됐어. 그렇다는 건 즉슨 무슨 뜻이야? 말을 갈아타는 곳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지금으로 치면 휴게소야. 휴게소. 약간 우리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돼. 민준이가 이번에 뭐 추석에 할머니네 댁을 갔어. 아빠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갔는데 여기 이제 휴게소를 가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졌네. 휴게소에 가가지고 차를 갈아타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차를 갈아타는 거야. 왜냐면 그 차도 지쳤으니까. 여기는 그 차가 말이었으니까. 말은 뭐야? 생명이잖아. 말이 평생을 여길 끼어 다닐 순 없겠지. 매일매일을. 그치? 그래서 말을 갈아타고 잠시 쉬고 우리 국수도 한 사발 하면서 조금 쉬고 조밥 한 그릇씩 먹고 할 수 있는 역참제도라는 게 있었다. 역참은 일종의 뭐라고 보면 된다? 휴게소. 그렇지. 휴게소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동 수단은 과연 말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방에서 세금을 냈어. 근데 이 당시에 세금을 돈으로 내? 아니지. 곡식으로 내잖아. 그치? 곡식이나 특산물로 낸단 말이야? 토산물로 다 내. 그거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 그치? 이거는 이제 배에 띄워가지고 배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관리들도 훨씬 더 이동에 용이하고 수월해지겠지? 세금을 걷는 게. 그치? 이거 참 무슨 제도다? 자, 여러분 따라해보자. 이거 따봉 따라해보세요. 참 좋은 제도. 참 좋은 제도. 우리 관리들이 편해질 수 있는 참 좋은 제도. 네, 좋은 제도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좋은 제도죠. 야, 얼마나 좋은 제도야. 이 세금이나 곡식들을 강이나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건데, 야, 전라도에 있는 이 세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 한성으로 옮길 거야. 한 반나절을 이렇게 말 타고 다녀야 돼.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여기 이렇게 배를 이렇게 쑥 하면은 얼마나 편하겠어. 이거 참 좋아. 좋은걸. 이거 참 너무 좋은걸 해가지고 좋은 제도다. 마지막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봉수제입니다. 봉수제는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엄청나게 통신이 발달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딱딱딱딱 바로 알 수 있지만 이때는 몰랐잖아. 그래서 저 멀리에서도 볼 수 있게 봉수에 불을 붙여서 연기로 나타내는 제도가 있었다. 요건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같이 해보고 이번에는요 우리 군사제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 자, 군사제도를 보게 되면 일단은 수도가 지금 어디야? 함경도? 한성이죠. 우리가 이 수도 중앙이라고 해요. 이게 딱 봐도 조선 한반도에 딱 중앙이 되고 있지. 색깔 잘 안 보이네. 더 잘 보이게 해줄게. 자, 여기가 뭐라고? 수도. 네, 수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이야. 수도 근처를 호위하고 왕실, 이 중앙을 수호하는 그 군대들을 우리가 중앙군이라고 해요. 중앙군. 중앙군으로는 오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었고, 이후에 이 오위가 임진왜란 이후에 뭐가 된다? 오군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오군영. 네? 오군영. 오군영. 알겠죠?
오군영. 이게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중앙군은 오군영이었다, 오이였다 헷갈릴 수 있잖아. 이 오이였던 중앙군이 나중 가가지고 이제는 군인들이 많이 없어져, 얘들아. 수가 많이 줄어. 왜냐면 조선시대가 계속 평화를 유지하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군인의 수가 준단 말이야. 그랬던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큰일이다, 우리 이제 군사를 양성해야겠다가 된 거야. 이렇게? 군사를 양성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임진왜란 잠시 휴전 중에 정유재란 전에 휴전 당시에 급하게 만들었었던 한마디로 직업 군인들, 그들이 바로 훈련도감이었어.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그리고 금위원까지 총 5개지. 5개의 군대지. 그래가지고 오군영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군영과 오이를 헷갈릴 필요는 없다. 알겠지? 지금 조선 전개하고 있는 거야. 중앙군은 오이였었고요. 그리고 지방을 호위하는 지방군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이순신 장군 이번에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도 있었죠. 뭐였어? 한성이 왜 나와? 자, 그때 당시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당시 직급이 어떻게 됐었는 줄 알아? 장군. 무슨 장군? 봐봐. 전라 수군이었단 말이야. 봐봐. 전라 좌도. 전라 우도도 있어요? 우도도 있죠. 왜냐면 좌우가 있으니까. 전라 좌도, 전라 우도가 따로 있었어. 그렇게 수군 절도사, 수군 절도사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수군 절도사가 있으면은 병마 절도사도 있었겠지. 병마는 이제 따가닥 말 타고 다니는 거야. 육군과 수군이 있었다는 얘기야. 어렵게 얘기 안 할게. 육군이 있었고 수군이 있었어. 그럼 여기에서 얼척없는 우리 민준이 같은 친구가 물어본다고. 공군은요? 공군이 어떻게 되냐? 지금 조선시대다. 공군 지금 무슨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도 아니고 말이야. 공군은 없어.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할 건데 오히려 표적되기 딱 좋겠대 무슨. 자, 지금 아이고 동물 그래가지고 약간 그 매 같은 거 길들여가지고 응방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지방군. 그럼 그럼 우리 새한테 충성해? 저 새는 말입니다. 저 매는요, 직급이 대위입니다. 나보다 높군. 충성. 말이 안 되잖아. 자, 지방군으로, 수군 절도사.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수군 절도사. 그리고 병마 절도사가 있었다. 지방마다 있었어. 함경 수군 절도사가 있고 여기에서 수군 쉽지 않긴 하지만 병마 절도사도 이렇게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 중앙군은 오위, 지방군은 수군 절도사와 병마 절도사로 나눠졌구나. 지방은 여기 가운데 중앙을 제외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견디세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교육과 관리 등용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여기 지우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필기 바로 해주세요. 네, 다 쓰셨죠? 이번에는 교육과 관리 등용제도 3강입니다. 교육과 관리 등용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 교육을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양인 이상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양인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일단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법제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야. 법제적으로 양천제였어요. 양인과 천민이 나눠져 있었던 거야. 그럼 선생님 양반은요, 평민은요, 상민은요 다 여기 양인에 해당이 됐어요. 서얼까지도요. 그러면은 여기 천민은 노비, 이 천민들은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했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천민을 제외한 양인들은 다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일단은 우리 초등교육,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지방에 이제 초등학교는 어떻게 돼 있었냐? 바로 하늘, 천, 따지. 이거 뭐야? 하늘, 천, 따지. 애들 다 이렇게 조금씩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지. 서당이 있었어요. 지방마다 이제 서당이 있었고요. 중등교육은요, 요게 또 중등교육이 중요한 게, 이게 그러니까 수도 가까이 서울에 있는 이 중앙교육기관이랑 지방교육기관이 달라요.
중앙교육기관은 사부학당이라고 있었고요. 지방에서는 우리 근처에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지. 향교. 네. 향교. 이거는 중등교육위에 들어갔었다. 아, 여기에서 서울 근처에서는 사부학당이 있었고, 아,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고등교육은 뭐겠어요? 국립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었던? 그렇지! 자, 성균관 나갑니다. 성균관이 있었다. 선생님, 그러면요, 모두가 양인들이면은 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도가 있었어. 첫 번째는 과거제도. 과거가 뭐였어? 그렇지. 고려 때 이제 광종이 실시했었던 중국에서 물 건너온 수나라 때부터 이제 생겨났었던 중국에서 물 건너온 관리 등용 제도야. 요거는 시험을 친단 말이야. 그죠? 시험을 치죠. 시험을 쳐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 양반의 자제가 아니고선 되기가 힘들었어. 실질적으로. 아무리 양인들이어도. 응?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과는 대부분 양반 자제들이 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무과는 뭐야? 칭찬이 아니라 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무술에 뛰어난 관리인을 선발하는 제도가 바로 무과잖아요. 그치? 여기 이해되지? 무술에 뛰어난 관리를 등용하는 게 무과였고, 잡과는 뭐야? 기술직이야. 아니야, 잡일이 아니야. 기술직이야. 예를 들면 의사 같은 일들 다 기술직 안에 해당이 됐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였다? 네, 근데 물과도 많이 어렵긴 했어요. 갑자기 말 타다가 말 막 뒤집어서 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어렵긴 했었는데 이 무과, 한마디로 문신 관리에 대한 대우가 훨씬 조금 막 차별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대우가 조금 더 높았었다. 성리학적이다 보니까 유학에 되게 집중되어 있잖아. 유학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관리로 등용이 되었었다. 자, 그리고 과거제도에서 또 천거라는 제도가 있어요. 천거는 무엇이냐? 치읓으로 시작하지. 그렇지. 치읓으로 시작하니까 천제인 거야. 관리로 이 사람을 추천한다. 일종의 추천제가 있었고, 천거랑 또 무슨 제도가 있었을까? 음서제도가 있었어. 이 음서제도 뭐였지? 고려시대 때 이자겸 같은 이자겸 누군지 기억나? 이자겸의 남. 인종의 사위이자 외조부였었던 이자겸. 그치? 기억나지? 이런 사람들이 음서를 통해 가지고 관직을 꿰찼었잖아. 근데 이게 고려 때보다 축소돼. 이 포인트를 매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놓자. 자, 고려 때보다 축소됐어. 고려 때 이 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 정계에 진출하는, 그러니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집안들이 생겨났지. 우리가 그 집안을 뭐라 그랬어? 문벌 귀족이라 그랬었단 말이야. 그치? 이런 문벌 귀족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음서제가 축소된다. 고려 때보다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축소된다. 음서를 통해 가지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의 제약을 두는 거야. 2품 이상의 관료만 2품 이상 관리를 대상으로 음서를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었었다. 2품이라고 하면은 고려 때는 몇 품이었던지 기억나? 5품. 맞아요. 고려 때는 5품이었었단 말이야. 선생님, 이 품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수준이니까 일종의 몇 급 공무원이라고 보면 돼.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까지 있지. 고려시대 때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서제가 되었었던 거야. 이해돼? 5급 공무원까지면은 괜찮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조선 때는 이 음서제가 축소가 되면서 더 줄어들었다는 거지. 음서제가 축소가 되면서 2품 이상의 관료, 2품 2급 공무원. 얘들아, 2급 공무원 엄청 높지, 얘 양반아. 자, 2급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음서제가 해당이 됐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뭘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됐다? 바로 이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됐다는 거야. 조선은 이 비중이, 과거라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공부 많이 했겠어? 과거 시험 공부 많이 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 시험은 몇 년에 한 번씩 봤을까요? 1년.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관리를 그렇게 자주 뽑나? 우리 국회의원 그렇지.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 과거제를 보는데 또 특출나게 때에 따라 가지고는 3년에 한 번이 아니어도 수시로 실시됐다. 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돼요. 3년에 한 번이 원칙적인 거예요. 하지만 때에 따라 가지고는 수시로 실시가 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교육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이 선생님 음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까 저기 지방행정제도를 얘기했을 때 전국을 뭐로 나눈다 그랬어? 8도로 나눈 다음에 그 8도를 부, 목, 군, 현으로 나눈다 그랬어.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 고려랑 조선을 비교하는 문제는 1타야.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이미 시험 문제 2개 알려준 거야. 봐봐. 전국을 8도로 나눈 다음에 부목 군현으로 나눴어. 그치? 부목 군현으로 나눴지? 요거는 조선에 대한 얘기야. 고려는 어때요? 고려는 전국을 어떻게 나눴어? 16배 주 몰라요. 야, 너무 소심하게 얘기하는 거야. 16주 52일을 발해였나? 자, 고려는 일단은 요 지방 구역이 있었잖아. 그치? 도가 있으면 지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지방에 뭐가 있었지? 부국, 이제 기억나. 그렇지. 향부국수로 나눴었어. 여기에서 향부국수라는 건 뭐였어? 특별 행정구역이었지. 특별 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었어? 특혜라니. 차별이 있었지. 그치? 아이, 뭔 특혜야. 차별이 있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주도 못했어. 아, 고려에는 특별행정구역이 있었으나 조선 때는 부목군현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그치? 특별행정구역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일반 군현으로 승격을 해준 거야. 일반 군현으로 승격을 시켜줬다. 향부곡 소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을 조선 때는 어떻게 했다?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서 조선에는 뭐가 없다? 특별행정구역이 없다. 이 문제 무조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음서 축소된 얘기. 오품에서 이품으로 축소된 내용도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4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강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뭐라고 힘내시